네, 2019년 2월 15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전까지 굉장히 시장이 조정을 좀 크게 받았죠. 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뭐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짧게 보면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은 꽤나 거칠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옵션 만기일 때문에 어제 종가의 코스피하고 뭐 코스닥은 뭐 크게 뭐 변동성이 뭐 크게 일어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종가까지 끌어올리는 시장이었어요. 오늘 다시 그 부분을 원위치 시키는 날일 가능성이 높았고 코스피는 또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정받으면서 반면에 바이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코스닥은 아침에 강하게 눌리다가 오후장에 여기 이게 노란 선이 240분봉이에요. 이 240분봉을 저는 아래에서 논다, 이 주가가 시장 지수가 아래에서 논다면 조금 그날은 약한 시장에서 좀 매수를 조금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만 보고. 그리고 이 상단부에서 놓으면은 일단은 매수세가 좀 더 강해지는 시장으로, 강한 시장보다 강해지는 시장으로 보고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뭔가를 이제 매수해보거나 아니면 강한 종목을 더 들고 가보거나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기본 개념을 갖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오늘의 모습은 점심시간까지 거의 뭐 매매를 자제해야 될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한 1시 정도에도 사실 밀리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아직까지 뭐 돌파가 나온다라는 뭐 강해졌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후 2시 반 이후에 여기 돌파 나오면서 어떤 종목이 한 역할을 했나요? 이 돌파가 나올 때 바로 신라젠이 출렁였습니다. 신라젠이 갑자기 급 물량을 7만 원부터 7만 6천 원, 거의 7만 7천 원에 가까운 저점부터 신라젠이 8% 이상 슈팅이 나오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이 종가까지 다시 어느 정도 밑꼬리를 달고 만드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어쨌든 신라젠은 뉴스를 띄워낸 거예요. 어떤 뉴스? 팩400 면역 전임상 논문 거기에 선정됐다 논문. 그렇죠? 표지 논문으로. 자, 팩400 관련한 어떤 내용이 나와도 사실은 큰 반응이 없어도 이젠 무방해요. 신라젠은 너무나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올라갈 때마다 등장하고 내려가도 등장해요. 결국에는 얘도 시장의 한 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어떤 그 물량 자금 하여튼 얘를 10% 가까이 끌어올릴 때는 그만한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돈이 들어올 때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돈을 굴리는 쪽에서 뭐 오늘은 사실 개인이 더 이거는 사실 순매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크게 이 당시에 매입한 것과는 연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루 종일 매매한 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산해서 순매수기 때문에 그리고 꼭 개인이 매수했다고 해서 뭐 다 떨어지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개인이 이 구간에서 주력으로 매집했다고 보기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정도의 규모의 자금을 이 정도 규모 종목을 이 정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큰 매매 자금력이 좀 필요한 건데 저는 항상 어떤 대형주를 바라볼 때는 그 종목에 들어오는 메이저 자금의 의도를 좀 보는 습관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이 돈을 왜 삼성전자에 쏟아붓지? 혹은 SK하이닉스에 왜 이 돈을 쏟아붓고 왜 이 돈을 빼서 매도를 하지? 왜 물량을 갑자기 쏟아내지? 혹은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왜 이렇게 갑자기 당기지? 왜 대형 자금이 들어오지? 이런 것들은 다 특정 내용으로 어떤 큰 역할을 하기에는 다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뭐 어떤 호재가 떠가지고 얘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거나 엄청나게 끌어내리는 뭐 그 정도의 흐름을 보일 때는 지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떤 종목에 큰 호재를 갖고 올라올 때는 이때 현재 한번 만들어졌을 때 이때 이후로는 이미
그 다음부터는 시장에서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출입이 더 그냥 중요한 겁니다. 어떤 내용, 반복적인 내용이 나오든 간에. 요약하자면 영진약품도 그래요. 요약하기 전에 자, 한번 올라갈 때 이미 그 내용으로 M&A 같은 이슈 내용으로 임상 내용으로 끝난 거예요. 시세가 펼쳐졌고 그때부터 대형주로서의 중대형주로서의 자금을 왔다 갔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고 하는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써야지 내용보다는 그렇죠? 내용은 이미 중소형주일 때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완전 기술 수출 뭐 깜짝 놀랄만한 뭐 그런 거 빼고요. 유한양행, 한미약품 이런 거 빼고 어쨌든 그것도 한 단계 올라가는 단계였으니까 한미약품의 경우. 중요한 거는 요약하자면 대형주들은 이미 시장에서 각자 이름값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름값.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그만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운용을 하는 거예요. 운용할 수 있는 메이저죠. 대형자. 우리가 삼성전자를 뭐 한 주나 아니 뭐 지금 뭐 한 주 살 수 있겠죠. 우리가 뭐 시원하게 뭐 매매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루에도 막 수백만 주씩 나오는데 그 자금은 다 누구예요? 그만한 자금을 돌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가를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떨어질 때.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시리즈,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자기만의 역할을 이미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약품, 신라젠, 그렇죠? 시가총액이 꽤 나오는 것들, 현대차, 코스피코스 합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 항상 대형주로서 역할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이름값을 하기 위해 그저 자금의 유출입 경로와 그 의도를 자꾸만 해석을 해주는 게 도움이 더 됩니다. 얘네를 가지고 뭔가 호재가 나왔어. 현대차 아무리 호재 나와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현대차 악재가 나와봐야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뭐 진짜 심각한 악재는 많이 이렇게 추세를 이어서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아무리 안 좋은 내용이 나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맞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무리 안 좋은 내용이 나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수급은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와도 일정 부분 올라가면 다시 조정받는 경향이 큽니다. 시장에 그만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자 이름값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자기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거 무시하지 못해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세요. 항상 얘네들은 자기만의 시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운용사들이 이미 다 그렇게 외국인들이 이미 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연기금 들어오면 연기금의 물량 그리고 외국인들이 처음에 이렇게 이 시절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같이 환호하고 있을 때 끝난 겁니다. 이미. 그 뒤로는 얘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진약품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영진약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냥 자금이 유출되면 저는 의도만 파악해요. 뭐 매매를 잘 안 해요. 이런 것도 당연히 뭐 대형주, 초대형주 가지고는 매매를 안 합니다. 얘네들을 보고 해석하고 그의 얘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겠죠. 바이오라면 바이오 중소형주에서 해볼 만한 거. 오늘같이 신라젠이 이렇게 갑자기 막판에 물량이 들어와서 바이오 장세가 예상이 된다 하면은 바이오 거기에 맞는 그 흐름에 따라갈 수 있는 중소형주 바이오를 또 체킹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리더스라든지 예를 들어 지금 파미셀은 조금 죽었으니까 그거 말고 예를 들어 뭐 바이오 리더스라든지 뭐 강스텐바르톤,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많겠죠. 그런 것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중소형주 라인에서 혹은 치매주로 가면은 뭐 쭉 있잖아요. 시트리라든지 명문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바이오. 줄기세포로 가면 또 거기에 맞는 뭐 테고사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다음에 또 반도체가 움직여서 반도체를 좀 해봐야 되나? 하면 또 반도체에서 할 만한 것들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뭐 RF세미를 간다든지 중소형제에서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뭐 그게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제 성향에 맞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 대형주를 보고 해석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오늘 신라젠을 통해서 조금 해석을 좀 해봤고요. 신라젠의 물량이 갑자기 들어왔다. 근데 내용이 예전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신라젠을 투자하는 매매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또 반복해서 또 나오는 거다. 뭐 요 정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도를 파악해서 또 매매를 해야 된다. 이 정도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오늘 마칠까 수급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오늘 막판에 제가 저 신라젠 저때 못 봐가지고 신라젠을 뒤늦게 확인하고 저렇게 지금 일단 해석을 해드렸어요. 신라젠 장중에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못 봤고 개인들 이거 지워야 되는데 자 코스피 2천억 정도 개인 매수 코스닥 1100억 개인 매수 많은 날 특별한 거 없겠다. 자 대북주들 모멘텀 살아서 움직일 겁니다. 오늘 화장품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였는데 화장품주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바이오 화장품, 엔터주 다 순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주들이 어제하고 엊그제 좀 움직이고 오늘 화장품 들어왔으니까 다음 주 바이오 장세도 예상해보고요. 대북주들은 그냥 별도로 2월 말까지 모멘텀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종목별로 이제는 좀 차별이 좀 생길 것이다. 왜냐면 막바지에 접어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월 말 2차 북미회담 앞두고 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